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1년 9월에 출고된 쉐보레 카마로입니다. 3.6 V6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7만 9천 km, 판매 가격은 880만 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면 외판 수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검사 기간은 좀 남았고 좌측 앞핸드 앞문자 사이드 스텝 부분 교환이 있고 이 정도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완전히 B필러를 건드렸는지 이런 거겠죠. 나머지는 우측 앞핸드도 교환이 있고 아무래도 이런 건 직접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좌우측 모두 수리가 있거든요. 이 색이 있죠. 휠은 순정이 아니구나. 디스크 로터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보시다시피 차를 구조적으로 이게 사고 검수 확인이 좀 수월한 편인 것 같습니다. 얘는 직수 모델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차는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경남 창원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저는 이제 차 고지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매장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차가 어디 있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소를 받았고 지하 3층에 가면 차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은 저한테 더 반가운 환경이고요. 지금 밖에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또 드럼 고착 소리가 들리네. 이게 차를 며칠 안 타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아직 고착 증세가 심하지 않아 가지고 수리를 하긴 조금 그렇고, 이게 또 움직이면 또 소리가 안 나요. 오래 서 있으면 소리가 나, 습기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타이어 교환할 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아니까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소리 나거나 고착 증세 있으시면 고치세요. 저는 아직 바퀴가 많이 안 잠기고 있어요. 많이 안 잠기는 게 아니고 거의 안 잠겨요. 소리만 조금 나지.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바퀴 떠가지고도 해보고. 근데 이제 와이프 말, 차 고물차 같아. 고물차 맞잖아요. 고물차인데 근데 이렇게 한 5분 운행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차고지는 창원시 성산구 소재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원래 매장은 제가 요즘 창원에 종종 가는 원래 그 매장으로 등록되어 있던데 거기 없나 봐요. 일단 하루 루틴은 제가 아무리 지갑에 돈이 없더라도 아침 커피는 마시고 일을 시작해야 되겠죠. 여기서 커피 하나, 라떼 하나 사서 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줌마들 운동하러 가시나 목욕하러 가시나, 애들 참 지금은 방학이죠. 지금은 2025년 8월 중순입니다. 비가 오는 오늘이 화요일 아침이고요. 비가 어제 밤사이도 제법 많이 내렸고, 지금도 강수량이 비구름대가 여기 호남 쪽하고 이제 남부 쪽에 걸쳐 있더라고요.
이쪽 지방은 비가 안 오고 아마 엄청 습하고 더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략 20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창원시 성산구인데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고차 단지 매장 근처겠죠. 보통은 이제 차를 중고차 매장에서 이제 매장에 차를 대는 대수가 보통은 매장 중고차 단지 혹은 상사마다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좀 장사를 크게 하거나 혹은 직원 수가 많은 중고차 상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차고지, 즉 주차장을 계약해서 이제 영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인지 아니면 이 차는 사실 이렇게 주류 차량은 아니잖아요. 차를 주인들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쉽게 접하는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임자 만나에 나가는 차니까 아마 차를 어디 다른데 이렇게 야외 주차, 그러니까 원외 단지 원외 주차를 하는 걸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 저도 이해는 됩니다. 아따 고바이 오랜만에 또 스파크 타니까 이 느림의 미학, 이 느림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고바이 에어컨 켜고 다닐 때는 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제 차는 수동이라서 이제 오늘 비 내리고 나면 이제 사실상 장마는 끝인데, 이것도 뭐 장마 전선이니까 이제 태풍만 몇 번 오는 거 말고는 뭐 이럴 때 제가 그랜저를 산 이유가 이제 이럴 때 애매한 때가 있어요. 이렇게 1차로로 치고 들어가고 싶은데 뒤에 차가 애매하게 이렇게 1차선에서 올 때, 이럴 때는 저 차는 왜 자꾸 2차로 걸터 다녀? 도대체 운전을 눈을 뜨고 하시는 건지 눈을 감고 하시는 건지. 자, 지금은 평지니까 차를 좀 오랜만에 탔더니 좀 뻑뻑하네요. 클러치도 뻑뻑하고. 보통 이런 거는 차를 좀 타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사실 너무 오래 세워두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타주는 게 좋죠. 지금 이제 여기 쭉 올라가면 창원 터널이 나오고요. 여기는 불모산 입구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오거나 혹은 오토바이 타고 오거나 한 번씩 생각나면 들리는 곳입니다. 오늘따라 차가 유난히 힘이 없네. 차들이 좀 많네. 저기 요금을 주더라도 뒷길로 돌아갈까? 아이, 그냥 바로 가요. 급할 것도 없는데. 비가 많이 온다 그죠? 여기는 항상 비구름이 여기가 걸쳐지는 곳이더라고요. 여기 불모산, 원래 산자락에 있는 곳에 보통 항상 비구름이 걸치잖아요. 산을 끼고 이제 기압이 달라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 너머에는 비가 오는데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뭐 하늘이 개어 있고 뭐 이런 경우 편하게 볼 수 있죠. 역시 저는 이 수동차가 저한테 꽉 몸에 딱 맞는 옷인 것처럼 수동차가 저는 좋아요.
오늘 차는 쉐보레 카마로인데 뭐 쉐보레 카마로라고 해서 뭐 별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 GM 그 임팔라 3점 V6 뭐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단지 이제 후륜구동 베이스 뭐 샤시 이런 걸 떠나서 엔진 동일하고 이제 얘는 후륜이 FR이니까 후륜 미션, GM 미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뭐 쉐보레 차들이 뭐 그렇죠. 고객님께서 이제 얘가 촉매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잘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촉매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모든 차가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실 촉매의 기능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른바 중고차를 볼 때, 중고차 감정을 할 때 실제로 촉매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사실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배기가스 측정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또 이제 간접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촉매 건강 상태를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촉매는 여기서 엔진에서 이제 연소를 해가지고 배기가스가 나가면 그 나가는 배기가스를 이제 화학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측정 외에는 사실상 촉매를 진단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달리 얘기하면 촉매에 무리를 주고 있지 않은 이제 원동기의 건강 상태는 체크할 수 있죠. 뭐 공연비는 맞는지, 산소 센서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등등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즉 불완전 요소가 없으면 이제 산소 센서가 일을 제대로 하면 촉매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 뭐 그 당연히 경고등을 띄우지 않는다는 그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촉매는 사실 건강 상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결국 촉매 건강 상태는 결국 산소 센서,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산소 센서의 전후단 파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그래서 산소 센서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촉매와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이죠. 비가 여기 오니까 더 내리는 것 같지? 아무튼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장소는 저도 처음 가보는 장소고, 판매자분이 아마 계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간을 뭐 판매자분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아무튼 오늘 차는 여기저기 수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판은 고지되어 있는 그 앞쪽, 좌우, 이 앞쪽 외에도 뒤쪽 사고도 수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아무래도 차가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정비할 곳은 있겠지만 너무 폭탄 같은 차는 또 가지고 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야 되겠죠. 거의 마산에 가깝게 접근을 해서 그 근처에 이제 차고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창원은 지리를 잘 몰라요. 창원에 제가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창원은 좌측 공단지구, 그러니까 산업지구, 우측 주거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애초부터 이제 부산처럼 어떤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형성되어 있는
이제 도시가 아니고 여기는 딱 철저하게 이제 계획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 그러면 단지 중고차 단지하고는 제법 거리가 먼 곳인데. 그건 뭐 그 속속들이의 사정은 제가 알 길이 없으니까. 여기는 주거지구 어딘가에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판매자분 집 주변이든 혹은 거래처 주변일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아무튼 여기는 산업지역이다 보니까 낮에는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근로자 이외의 가족들이 막 이렇게 낮 시간에 이 주거지구에서 이렇게 유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기 없다는 거지. 다 저쪽에 산업지구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창원의 특징이죠. 아, 비 오는 날 이 따뜻한 라떼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출근하니까 좋네요. 육 km 더 가야 됩니다. 비가 더 많이 내려요. 그나저나 이제 저 와이퍼 링키지 모터 그 팔이 어디 유격이 생겼는지 살짝 유격이 생긴 소리가 들리네. 아, 저런 거 전 신경 쓰이는데. 그렇다고 뭐 직접 수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공구 들고 막 낑낑거리는 게 싫어하기 때문에. 비가 제법 많이 오네요.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없다. 근데 창원에 굳이 이 버스 중앙차로제를 만들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전 창원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창원에 개인적으로 버스 중앙차로제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창원시 신월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점점 창원 중심 상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은 시청이 중심이거든요. 그 시청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확실히 낮은 창원이 헐빈하네.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이 스파크가 정말 차가 이렇게 엔진이 진짜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서 있으면 이렇게 정차하고 서 있으면 진짜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이 미세한 가는 진동만 조금 있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조기를 틀어놓으면 이제 공조기 소음만 좀 들리지. 아마 이제 M300 스파크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이 3기통 그 경차들, 저 모닝이나 신형 스파크하고 다르게 진동이 없는 게 이 차의 엄청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차가 좀 전반적으로 부드럽거든요. 그 다음에 조향이 굉장히 짱짱하고. 그 다음에 이 쉐보레 차들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페달이나 이런 조작계통이 다 제 위치에 있어요.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요. 스틱이 딱 이렇게
손 위치에 있고 페달이 딱 발 위치에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차들이 있거든요. 뭐? 현대차들은 아니래요. 특히나 최신 현대차들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토미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토미션도 해당된다. 시트 포지셔닝은 진짜 별로야. 여기가 이제 창원시청 앞 창원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로타리가 있죠. 이게 창원하면 이 로타리가 이제 랜드마크죠. 저희 딸내미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콘서트 같은 데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팬클럽에서 대절한 버스들을 뭐 이런 걸 뭐 자기네들끼리 막 예약하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서 막 버스 타고 가면 제가 한 번씩 여기 딸내미 여기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올 때도 서울에서 내려온 버스 여기서 정차하는 포인트더라고요. 약수 장소. 그래서 여기로 데리러 오기도 하고 그 다음 가끔 요 마트, 저 이마트나 롯데 그 마트가 있거든요. 마트 혹은 롯데 백화점 올 때는 저희는 부산 나가는 것보다 창원 오는 게 빠르니까 이렇게 백화점 올 때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오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차가 실내에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차 시운전을 좀 판매자분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시운전을 좀 해봐도 되겠느냐라고 양해를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중고차 거래에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느냐, 또 상대방이 어느 정도 판매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좀 거의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 범위까지만 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차주가 허락 안 하는데 차를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왜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나? 전 제 차로 유지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 다음에 저 들어가야 돼. 여기가 창원시청입니다. 이것도 오래된 건물이라 가지고 시청 건물이 사실 시청 건물 치고 좀 작아요. 어디서 빵 그리고 있나? 저 뒤에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네. 택시하고 화물차하고 지금. 화물차 아저씨 열받았다. 저 섰다 지금. 서가지고 이제 가시네. 아마 아저씨 말씀은 안 들리는데 그 짙은 썬팅 그 유리 사이로 보이는 육두문자 육두문자가 이제 예상이 되네요. 그러게 좀 택시 기사님도 뒤에 차를 보내고 들어가시지 무리한 차로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뭔가 확실히 인기척이 좀 느껴지는 곳이다, 그죠? 확실히 창원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는 더 도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택시랑 버스가 많아요. 네. 제가 저희 동네에서 배달 보호 알바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택시랑 버스가 많이 안 다닙니다. 저희 동네는 화물차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달 보호를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차가 많이 없다는 점, 상대적으로 이런 동네보다 좀 더 안전하다는 점. 그래서 제 지인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아무튼 2.몇 킬로, 여기는 마산하고 거리가 제법 있는 곳인데. 대원동이네요. 아닌데, 여기가 지금 중앙동, 창원시 중앙동. 아, 여기가 창원 종합운동장 있는 그 근처인 것 같습니다. 창원도 뭐 어떻게 보면 큰 도시는 아니라서
여기는 창원 종합운동장입니다. 창원의 경우는 여기 종합운동장에 차량 등록 사업소가 있습니다. 주차는 무료고 그건 좋더라고요. 주차할 때도 많고 그게 이제 수도권이랑 가장 큰 차이지. 이제 거의 다 와가네. 어떤 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 건물이네요. 여기 차가 있다고? 잠시 후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지금 잘못 온 거 아니지? 자, 이제 약 1시간 전방에 직진 중입니다. 똑바로 왔는데 여기 주차장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알림을 종료합니다. 약 5분 전방에서 15분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요. 한 바퀴 또 돌아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인 결혼식 막 하고 뭐 그랬던 거 같은데 롯데마트도 있구나. 입구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여기는 호텔이고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아파트고요. 이 건물인 것 같은데 주자선 여기는 입주자전이고 회전 차량입니다. 회전 차량에 양보하세요. 전방에 연속 과속 여기가 있구네. 전방에 과속 이 맞나? 내가 지금 똑바로 온 거 맞겠죠? 지하 3층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내려가면 지하 3층이겠는데 그냥? 굉장히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기네. 여기 3층이네 바로. 여기에 무슨 모터스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나 보네. 일단은 잠시만요.
왼쪽으로 쭉 가면 차가 있다고 하는데. 기둥 번호라도 알려주셨으면 차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여기도 장기 주차 때문에 딱지 붙어 있고, 보통 이제 이런 데 알받기 하는 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요금을 낼 것 같은데, 여기 요금을 안 내나? 한번 찾아보죠. 이게 노란색이라서 금방 눈에 띌 것 같은데, 일단 차가 안 보인다, 그죠? 어디에 있느냐? 근데 참 차를 멀리도 갖다 놨다. 우리의 여사님들이 다 장보러 오셔가지고. 차가 없는데. 차가 없는데. 여기는 메디컬 센터. 아씨, 여기 안 보이면 전화해야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 저기 있네. 아, 여기.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주차를 하고. 저기 거래처인가 보다, 그죠? 일단 좀 살펴보죠. 다 왔으니까. 그나저나 히터 좀 말릴게요. 참고로 여기 업체는 이 중고차 관계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먼지가 잔뜩 끼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입고된 지 오래됐다는 거죠. 일단은 실이 엉망이네. 실이 보세요. 아, 이거 엉망이네. 여기 판금이 있고, 차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심각하네요. 여기 뭐 이런 부분은 수리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외판은 수리가 거의 대부분 있고요. 그런 데 보면 요거는 부식이에요, 부식. 지금 부식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어는 터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앞 타이어는 터지기 일부 직전에 여기는 부식이 올라오고 있어서 답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그나마 나은데, 물론 뭐 여기도 보시면은 수리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좀 시끄러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보시면 사갔죠. 여기 요 실 쪽으로는 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 뒤 휀다는 제 소견으로는 교환에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가 좀 엉망이네. 이 차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애먹을 것 같아요. 돈이 뛰는 게 어딨어. 실내는 뭐
특별히 언급할 게 없어요. 실내는 뭐 그냥 소소인데 이 황금하고 붓이 이런 썬팅도 새로 해야 되고. 타이어는 이게 중국산 타이어인데 이게 터집니다. 이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되면 고속에서 터집니다. 잘못하면. 네, 보완된 견닛, 보닛 보시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교환돼 보이죠. 결과적으로 이 차는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 전판넬도 보면 전판넬도 소리가 있고 미국 차답게 쇼크 마운트도 다 올라와가지고 이거 갈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도 시커멓죠. 그래도 이 벌크헤드가 다 보이네. 미국 차답게 정비는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뭔가 정비하는 적은 전혀 없고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그래도 오일은 정량이 있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정비하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누유가 비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머리 아프네. 냉각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슬러지가 엄청나죠. 원래 여기 냉각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라바호스라고 하죠. 라바호스 밑에 냉각수가 하나도 없어. 이야, 이 차는 완전 방치 차량입니다. 방치 차량. 골 때리네. 냉각수 올라오는지 한번 보자. 네, 배터리도 교환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안에 부식이, 배터리 안에 부식이 많이 생겨 있을 거예요. 배터리도 산화되거든요. 안에 슬러그, 그 다음에 플러그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엔진에 뭐 별다른 누유는 없습니다. 하체 관절은 수리된 게 없고, 그 다음에 얘가 트렁크 버튼이 지금 안 먹어요. 여기 열렸다. 여러 번 누르니까 열리네. 각종 부품들이 있네요. 핸들 뭐 등등. 네, 밤기둥은 하나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V6다 보니까 진동 자체는 많이 없어요. 부조는 없습니다. 잘 내려가고, 시트는 이 앞뒤로만 전동이에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전동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은 잘 들어오고, 네, 썬룹도 정상 작동하고요. 뭐 소리가 나네. 저 부분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는 그냥 쏘쏘합니다. 각종 배기 정상 작동하고요. 실내는 뭐 사용감이 있는데 뭐 주행거리 고려하면 그냥 쏘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냄새 안 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는 그냥 소소합니다. 그 다음에 한 거, 스티어링도 정상이고요. 여기 지하라 가지고 수신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스피커는 다 잘 나와요. 이상은 없습니다. 아, 보조를 합니다. 지금 에어컨 성능이 지금 실화 보조가 있어요. 지금 에어컨이 성능이 정상이 아니네. 차가 실화를 합니다. 미스파이어라고 하죠. 지금도 괜찮았는데 아까는 보조를 했어요. 차가 마운트 상태는 괜찮고, 네, 에어컨 컨디션이 100%가 아닙니다. 맥스 에어컨이거든요. 이 부분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에어컨은 정상으로 나옵니다. 예, 역시 1번 실린더 실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보상 코드 뜨네요. 지금 보시면은 1번 실린더 131번 실화, 그 다음 4번, 5번, 그러니까 145 실린더 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ATP 온도 정상이고, 야, 이거는 실화 때문에 안 되겠어요. 나머지 데이터는 괜찮아요. 현재 변속기 유압은 잘 작동합니다. 지금 냉각수는 조금 열이 올라왔습니다. 냉각수는 좀 부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이제 보충을 하거나 갈아야죠. 근데 이 보시면은 이 젠터 부분에 관리 성향이 보이는 부분이라 좀 다소 아쉽고 좀 찝찝한 부분입니다. 액가스 냄새나 뭐 이런 부분은 괜찮고, 촉매는 일단 그냥 수증기가 잘 나온죠. 그래서 촉매는 뭐 현재로서는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에어컨은 나오긴 하지만 좀 약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사이드미러는 전동이 아니다. 그 외 기능은 괜찮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괜찮다. 다만 키가 이게 보면 키가 이게 완전 메가리가 없이 뭐 보세요. 키가 지금 하나인 것 같은데 메가리가 없다. 일단 시운전은 카메라 좀 내려놓고, 저분이 뭐 사장님이 관리자분 같은데 같이 타고 가자니까 시운전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가면서 의견 마무리 하시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차는 다 받고, 잠깐만요. 문자 온 거 좀 확인하고요. 자, 항상 저는 중고차 이렇게 검수 다니면서 참 역설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 내 차는 얼마나 좋은 차야 도대체. 이 스파크 이거 차를 앞으로 안 보나? 내 차는 이제 얼마나 좋은 차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설적이게도. 도대체 이 스파크 제 차는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진입금지? 알았어. 자, 결과적으로 오늘 차는 구매할 만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매할 만하지 않습니다. 또 소리 나네. 구매할 만하지 않습니다.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외판 소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서 수리의 결과도 별로 안 좋고, 디펜더 같은 경우는 부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제가 저런 것 때문에 판금 수리 만회한 차 안 좋아하는 건데, 그 다음에 최근에 뭔가 정비하는 적이 전혀 없고, 뭐 트렁크에 물론 뭐 이런저런 전차주분이 가지고 계셨던 직구 부품들이 보이는데, 그쵸. 이게 자연업계 엔진의 가솔린 차가 뭐 딱히 뭐 정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딱히 정비한 것도 없고 정비를 최근에 한 흔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엔진 실화가 뜨는데 실제로도 느껴지기도 하고, 진단기상에도 나오고, 히스토리상에서도 145번 실린더가 실화가 있었죠. 실화는 글쎄요, 뭐 기본부터 해야죠.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뭐 그래도 안 잡히면 흡기 매니폴더를 열어서 흡기 밸브 클리닝,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연소실 피스톤 클리닝 해주면 좋고, 뭐 또 더 뭐 할 수 있으면 엔진 헤드 청소 혹은 헤드 교환 뭐 이런 게 잠시 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좌회전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약 600m 결론은 뭐다? 구매할 만하지 않다. 약 500m 굉장히 전방에서 신호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주행상의 큰 특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뭐 엔진이 좀 차가 떨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100%의 성능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에어컨도 라인 점검,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셔 압력 점검 등등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 차를 모든 중고차는 가지고 와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돈도 투자해야 되고. 근데 저 차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4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 정도라면 뭐 그냥 쏘쏘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저 차 보자마자 10분 안에 결론, 5분 안에 결론을 냈는데, 여러분들은 또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이렇게 영상 너머로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아무튼 돈과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어 보이는 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네, 판매자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뭐 저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그냥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